안녕하세요. 크리프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격에 속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최근에요. 비트코인이 글로벌 M2 유동성과 디커플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차트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글로벌 M2 유동성과 한 70일, 80일 격차를 두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현재 디커플링이 발생했습니다. 못 따라가고 있죠. 반면에 금은 글로벌 M2와 거의 1대1로 연동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비트코인에 갈 돈이 금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은 위기 때 돈이 몰리는 안전자산, 특히 이제 연배가 있으실수록 이렇게 지난 4천년, 5천년간 이제 그 금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 선호 장세에서 더 크게 움직이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투자는요, 현재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게 아니고 미래에 내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 돈을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는 게 바로 투자거든요. 최고의 자산이 금일까요? 강남에 있는 땡땡 아파트일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면 미국의 땡땡 주식들, M7 같은 주식들. 저는 코인을 꼭 사세요 이런 얘기를 전혀 드리고 싶지가 않고 본인께서 사흘 밤낮 동안 정말 식음을 잊을 정도로 빠져서 내가 공부를 해봤다. 저는 그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그나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였죠. 비트나 이더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다른 자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자산과 모든 산업은 현격한 쏠림 현상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더 확실한 것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왜? 내 시간, 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홈쇼핑 아니면 온라인 쇼핑할 때 그 구매평을 보고 우리가 구매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걸로 사람들은 몰리게 될 겁니다. 그게 투자도 그렇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직업, 일도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그 금액이요. 6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89조 원, 그 전에는 122조 원으로 6개월 만에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증시 화랑에 코스피와 그러니까 코스닥이겠죠. 국내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면서 이제 국내 투자자의 코인 예치금도 조금 이제 10조 7천억 원에서 6조 2천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코인 잘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야, 금이 요즘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데 역시 부동산 그 서울 강남 아파트지. 아니면 이젠 땡땡 한국의 주식 원전 주식 땡땡 주식이 대세라던데. 제가 근데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제외입니다. 그런 분들은 워낙 이제 그 넓기도 넓지만 깊이도 있으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뭐가 좋다 카대 그냥 가격이 올랐다 카대 하면서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 결국 나의 계좌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투자라고 하는 게 농사랑 저는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농사 저는 이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고요. 완전 지극정성이에요. 1년 내내 지극정성 가서 잡초 뽑고 뿌리하고 물도 주고 이렇게 솎아주고 이제 벌레들 오니까 망도 쳐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날씨가 변수예요. 태풍 한번 오면 다 쓸려가는 거고 저기 산짐승이 와서 먹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있으면 바로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은 최소 기다려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투자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성을 들이기 싫다. 나는 변수가 싫다. 기다리는 것도 싫다. 전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봐요. 사실은 투자 외에 다른 것도 이 정성과 변수를 이겨내시는 거 기다림이 없으면 실은 뭐가 되겠습니까?
1000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장 기업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0개를 들고 있는 상장 회사들이 전 세계 50곳으로 늘었다. 이 밑에를 보시면 홍콩에 상장돼 있는 국제상업결산이라고 하는 회사도 비트코인을 106개를 샀습니다. 투자는요, 똑같이 계속 얘기 드릴 겁니다. 힘들어도 아무리 아닌 것 같고 내 믿음이 흔들려도 현실이 아니라 어디에 베팅하는 겁니까? 미래에 베팅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현실만 보시면 지금은 비트코인만 킹왕짱이죠. 난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저 밑에 이제 저 작은 시총을 하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현재 중국은 반코인 맞거든요. 인도는 뭐 30 몇 퍼센트 지금 그 코인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9월달 시세도 지금 안 좋죠. 근데요, 비트는 킹왕짱 뭐 맞을 겁니다. 앞으로도 비트는 각광을 받는 자산이 될 건데 홍콩에서 지금 비트코인 이미 샀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 어떤 기업들이 더 그냥 비트만 살 것이냐? 다른 코인도 살 것이냐? 저는 후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라지캡으로 이것들이 이미 지금 DAT 기업, 물론 가경이 조정 출렁출렁 할 때마다 비관론자를 쏟아져요.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 11년, 12년째 있지만 앞으로도 전 이게 변치 않을 거라 봐요. 미국이 아닌 타국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상장 기업들, 나스닥 상장 기업들 우리가 그냥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다른 나라 기업으로 이거 올마 갈 겁니다. 이 광풍은 저는 옮겨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그렇게 큰 국가는 아닙니다. 2028년까지 정부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올릴 것이다.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별 뉴스가 아니라고 보지만 제 눈에는 이게 크게 보여요. 왜? 미국의 정부에서 발표했었죠. 뭐 체인링크를 쓰고 레이어 원들 블록체인들 뭐 열 몇 개 써가지고 미국의 주요 경제 정보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발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했던 국가에서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 물론 발표만 하고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타국들도 이거 확실할 것 같으니까 지금 뒤에서 제가 기사를 보여드리겠지만 전 세계 32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미 법률을 준비하고 있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미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다른 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너무 호황이다. 뭐 실업률은 낮고 물가는 안정적인 그런 국가들이 없어요. 지금. 타국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금리 이제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한국 포함입니다. 우리의 투자 전략은 미국에서 큰 거 어차피 저거 발표할 거면 그 전에 기회 줄 때 지금처럼 주요 코인들도 좀 빌빌대고 재미없을 때 바닥을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돈 되는 대로 적당히 쌓아 놓는 게 저는 이게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정책 변화로 인해서 코인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코인 도입이 아시아 태평양 상위 5개 시장 중에서 일본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한 1년을 돌아봤을 때 온체인 자금 유입의 규모가 120%가 늘었다. 지금 일본의 그 암호화폐 업계 규칙, 특히 세금을 최대 55%에서 20% 수준으로 이제 주식과 비슷하게 맞추겠다라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엔화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미 승인을 했거든요. 미국이 하면 그 다음 누가 따라합니까? 일본이 따라요. 그 다음 누가 한다고요? 그 다음 한국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가 이제 우리는 항상 그 가장 먼저 가는 그런 국가는 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일본에서 지금 코인 ETF 아직은 없습니다. 세금 이제 막 그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뭐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이건 승인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한국도 이 뒤를 바짝 쫓아가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일부인 홍콩에서는 일본보다 지금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중국은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코인 ETF 지금 홍콩에선 비트이더 다 승인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이 확정된 미래를 놓고 이제 법을 바꿔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확실하다는 거죠. 한국이요. 저는 장점을 봅니다. 똑같은 상황도 안 좋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한국의 특징은 뭡니까? 빨리빨리 아닙니까?
빠른 추진력, 여기에 올바른 방향성이 더해진다면 한국 예전에 2017년에 걷어찼던 기회 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월드 컴퓨터다. 비탈릭 부터린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고 사실입니다.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컴퓨터 안에 모든 것들이 실은 다 들어가죠. 월드 플랫폼이라고도 실은 불립니다. 근데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뭐 앤드류 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톰 리가 그 이더리움 가격 전망한 거 그거 다 엉터리야. 설득력이 떨어져라고 비난을 합니다. 최근에 가격 반등으로 지금 포물선형 이렇게 가격 상승 이거 착각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이더리움 내러티브 이미 소진이 많이 됐고 펀더멘탈이 못 받쳐주는 것 같은데 지금 거품 낀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항상 나오는 건 뭡니까? 거품이다, 사기다, 엉터리다, 쓸데가 없다. 이런 말을 저는 뭐 10년이 넘게 듣고 있으니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이더리움만 해도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전통 투자자들 거의 드물어요.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디지털 금이라며 이더리움은 월드 컴퓨터, 월드 플랫폼, 뭐 디지털 오일 또는 가치망입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고속도로, 그 레일이라 보시면 돼요. 철도다. 전 세계 모든 가치가 이 망 위에 올려서 활용이 되려면 이 망이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현재까지 압도적인 1위 망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 맞습니다. 본인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뭐 단타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롱숏을 지금 치고 계신 게 아니라면 이런 사람들의 말도 혼자의 힘으로 사실 신중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의 이제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두나무에서 네이버페이 협력 확대를 검토하겠다. 계열사 편입설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거의 확정이 된 것처럼 다른 언론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가 서로 포괄적인 주식을 교환하겠다. 이렇게 되면 두나무는 네이버의 회사로 편입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지만 뭐 시장은 이미 네이버 주식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진짜 이제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두나무도 물론 혜택을 받겠지만 네이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나무는 이미 지금 우리나라 국가를 좀 이제 많이 벗어났고요. 글로벌, 그러니까 기업들이 두나무 정도의 어떤 거래량과 네임밸류를 찾아가려면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도 어떻게든 가서 손잡고 사실 구애를 해야만 했습니다. 네이버가 잡은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이게 무슨 네이버페이 결제 그 이상의 자산, 파생 상품, 금융 서비스 이거 다 제공할 수 있는 슈퍼 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결제 정보도 당연히 공유를 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써주면 써줄수록 실은 유리한 겁니다. 상호 윈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국 내에서 쓰면 그 위력과 효과는 많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해외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모색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리플에서 블랙락 토큰화 펀드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전환을 지원하겠다. 블랙락 그리고 바네크의 토큰화 펀드 요것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자, 서클도 크로스 민트와 또 파트너십을 맺고 USDC 멀티 체인으로 확장한다. 심지어 AI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USDC 지원을 확대한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사용처가 많아져야 돼요. 많은 네트워크, 멀티 체인, 그리고 플랫폼을 늘려줘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안 써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들보다 빅테크 혹은 플랫폼 기업들의 훨씬 유리한 그 자산, 그 화폐가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빅테크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원에서 10월 1일 디지털 자산 과세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미국에서도요,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과세할 수 있는 이제 그 폼이
그 이제 세금 쓰는 그 뭡니까? 그 페이퍼가 많이 지금 좀 규제가 좀 더 촘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비트코인 제도권 흡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코인을 보유하는 것, 채굴하는 것, 세금 내는 것, 연금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등등을 전 세계 32개국이 이미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 가운데 있는 여성분은 CFTC 대행위원장입니다. 왼쪽에 빵형이 있고요. 보니까 크립토닷컴 대표, 리플의 법률 변호사도 있고 오른쪽에 조금 이제 그 성질나 보이시는 분이 테더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SEC와 CFTC가 규제 협력 원탁회의 의제와 참석자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그 속도가 느린 것 같은데 절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젠다를 보십시오. SEC, CFTC 관계의 역사, 규제 협력을 통해 플랫폼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 규제 협력이 시장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거창한 주제들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참석자 한번 보실까요? SEC 위원장, CFTC 위원장, 그 다음에 전 CFTC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굉장히 주요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폴리마켓 CBOE, CME 그룹, 나스닥, 칼시, 크라켄, ICE, 여기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입니다. 굉장히 큰 거래소 그룹, DRW, 시타델, 위스덤 트레이, 크립토닷컴, 로빈후드, 점프 트레이딩,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느린 듯 하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젠다 참석자를 한번 보시면 크립토의 산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 앞으로 10년 후에 50배는 커집니다.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정확히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요거 이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요 플레이어들 다 앉혀놓고 지금 여기 누가 왔습니까? 이 JP 모건 왔잖아요. 시타델도 왔습니다. 점프 트레이딩도 왔고요. CME, 나스닥, CBOE, 지금 거래소, 지금 규제기관 싹 다 모였지 않습니까? 가격에 속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블랙락과 프랭클린 템플턴 현재 자산 토큰화에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현황, 지금 어떤 블록체인망에 그 토큰화된 펀드, 이제 미국의 국채들 가장 많이 얹혀놨냐? 블랙락이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아비트럼, 아발란체, 앱토스 위에 이제 자산 토큰화, 이제 실물 자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요, 기껏해야 $2 billion 달러예요. 이거 우리 돈으로 2조 한 8천억 할까요? 얼마 안 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도 스텔라, 이더리움, 폴리곤, 아비트럼, 아발란체, 앱토스 최근에 바이낸스 체인을 추가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0.7 빌리언, 1초가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돈 용돈 한 20만 원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있는 그냥 그런 수준이에요. 시작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시작한 건 맞는데요.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 큰 기회가 있겠죠. 그들이 사용하는 체인 이 중에 몇 개 코인들 ETF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물론 앞으로 지금 여기 있는 체인들 뿐 아니라 더 많이 추가가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이라고 하는 레이어 1, 쿠디스는 인공지능 반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둘이 손을 잡고 400조 원 규모의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다. 개인 건강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소유 관리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모델이라고 하네요. AI와 크립토가 어떻게 만날 것이냐? 결국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해요. 괄호 열고 닫고 보상. 서로 뭔가를 계약을 맺었으면 주고받고 혜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게 AI와 크립토, 블록체인이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어요. AI 에이전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율주행 시대 열리겠죠. 그때 우리의 전기차를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혼자서 뭐 종이돈을 주고 받겠습니까?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든지 CFTC를 쓰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쓰든지 하겠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불과 몇 년 후면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디지털화, AI가 발전될수록 코인,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미 우리 그 이제 미국 쪽의 업체인데요. 난센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업체는 AI 에이전트를 이미 출시했어요. 요거 이제 매매하기 위한 에이전트라 보면 돼요. 기존의 거래 차트 기능이 사라지고 온체인 거래를 위한 AI 에이전트가 도입이 됩니다. 우리 대신해서 투자를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차트 대신에 뭘 위주로 제공한다? 대화 기반 트레이딩 정보. 이거 뭔 얘기냐면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챗 GPT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면요. 지금 가장 저평가된 초우량 코인 100만 원어치만 사줘. 제가 그냥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지가 알아서 우리 대신에 삽니다. 지가 알아서 공부해서 사는 거죠. 우리보다 더 잘 알 테니까. 이 기세라면 빠르면 전 2, 3년에도 이거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4, 5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시총이 작은 코인을 추천할 확률이 높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이 시총이 높고 많이 쓰이는 실제 채택이 된 코인을 추천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SEC에서 해시덱스 크립토 ETF를 승인했습니다. 여기는 이미 여러 가지 코인이 들어가 있는 지수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 체인링크, 아발란체, 유니스왑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와 이더만 이게 조금 이제 그 승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유력한 후보는 뭐가 된다? XRP, 솔라나, 스텔라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 기사에 지금 보니까 떠 있어요. XRP, 솔라나 우리가 맨날 XRP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스텔라도 굉장히 좋은 그 크립토 자산이 맞습니다. 왜 지금 메이저, 라지캡, 큰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제가 보니까 라지캡들도 지금 저평가 받고 있어요. 비트만 저평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비트는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땐 좀 조정인데 그 외에 알트코인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저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9월 마지막 주 제 동생이 보여드렸지만 보통 마지막 주에 보니까 이제 분기 말이라 좀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그 자산을 판다라고 합니다. 주식도 좀 팔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차트예요. 이 연준 그 10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을 나타내는데요.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양방향 모두 위험하다. 금리를 올려도 위험해. 왜? 그러면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해도 그럼 이제 실업률이 높아질 것 같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것 같고 이런 발언했거든요. 굉장히 이런 거는 사실은 혼란을 주는 발언이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런 수치들. 물론 이거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10월 29일 FOMC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1.9%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뭐 완전 블랙스완 뭐 이상한 게 터지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10월 달 이미 확정이 됐다라고 전 보여져요. 9월 달에 지금 이 계절성 이제 9월 달에 사람들 많이 팔고 뭐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조금 너무 움츠려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주식보다는 코인이 더 많이 움츠려 있는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비트코인의 MVRV Z스코어라고 있죠. 이걸 보시면 과거의 최정점이었을 때 가장 최근에 21년도도 한 7은 찍었어요. 7은 찍고 아니면 이제 8이나 9, 10 과거에 뭐 이제 10은 안 된다고 해도 최소한 7, 6은 넘어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뭐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죠. 핑퐁 하고 있는 거죠. 지금 2.1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뭐 정점을 찍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 비트코인이 가야 실은 알트는 더 가는 거예요. 비트가 떨어지면 알트는 더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여전히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칼 문이라고 있죠. 이 사람 자산이 뭐 한 2, 3천억 이상이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4분기에 뭐 패러볼릭 이제 뭐 포물선처럼 날아갈 거니까 수십억을 벌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마이클 셀러는 뭐 말해 뭐 합니까? 스트래티지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850개를 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좀 수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평단이 근데 지금 꾸준히 사니까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평단이 한 74,000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신경을 안 씁니다.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캐시 우드, 돈남 언니죠. 이분이 그분의 이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매월 사거라, 얘들아. 그냥
55년생이세요. 예, 연세가 많으십니다. 자녀들에게 매월 비트코인을 사라. 실제로 자녀들이 비트를 샀답니다. 이제 월급 받으면 한 번씩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비트코인 공부를 꾸준히 하고 꾸준히 매수를 하거라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또 할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부, 좌절했던 경험들, 시행착오도요. 사실 우리만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자녀들, 손주 세대들까지도 수혜가 돼요. 왜? 지금부터 5년, 10년, 20년은 우리 자녀들 세대 아닙니까? 비트코인 이제 막 수면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이러다 갑자기 또 왜 갑자기 오르지 하는 시절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죠. 소액이나마 추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좀 샀지만 지금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심했던 것들 그냥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우량주 위주로 여전히 사시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매도 기회가 온다면 올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빠지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하락이 심해도 한 번은 왔습니다. 그게 4분기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잘 준비하는 기간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